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아내 정미는 골프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죠.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골프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아내가 워낙 하고 싶어 해서 허락했습니다. 여보, 골프 배우면 건강에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정미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활기도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골프장에 나가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뜻밖의 광경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아내와 함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벌써 왔네. 정미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 남자도 함께 일어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박철수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남자를 데려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태준 씨는 오늘 골프장에서 만났어. 마침 혼자 라운딩 하셨는데 우리 팀에 한 분이 못 오셔서 함께 치게 됐거든. 정미가 설명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왜 집까지 데려온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태준 씨가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오셔서 주변을 잘 모르신대. 그래서 잠깐 들러서 차라도 한 잔 드리려고. 아, 그런 거였구나.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내가 원래 남을 잘 챙기는 성격이거든요. 김태준이라는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키는 175cm 정도, 체격은 보통. 단정한 차림에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무엇보다 말투가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실례를 무릅쓰고 집까지 와서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기쁩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태준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업은 자영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온 이유는 임대료가 저렴해서라고 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힘들어도 보람은 있어요. 태준 씨의 답변이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태준 씨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머 감각도 있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아내도 즐거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태준 씨 혹시 가족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벌써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죠. 정미가 아쉬워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태준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태준 씨가 떠난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분 같아? 참 좋은 분 같던데. 예의도 바르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미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골프도 정말 잘 치셨어. 거의 프로 수준이더라고. 오, 그래요? 응. 우리 팀 중에서 가장 잘 쳤어. 스코어도 언더파로 나왔다고 하더라.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텐데 임대료 때문에 이사했다는 말과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태준 씨 같은 좋은 분이 아직 총각이라니 의외였어. 그러게 말이야. 조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좋은 사람 소개해 드릴까? 정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것도 좋겠네.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준 씨에 대해 좋은 인상만 갖고 있었거든요. 태준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준입니다. 지난번에 신세를 많이 졌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아닙니다. 마음만이라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다음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태준 씨 카페로 초대받았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아담하고 분위기 있었어요.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원두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정미가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인테리어 했어요. 태준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커피 맛도 일품이었어요. 시중에서 파는 프랜차이즈 커피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태준 씨 커피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원두는 직접 로스팅해서 쓰고 있어요. 대화 중에 태준 씨의 과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원래는 대기업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 맞지 않아서 퇴사하고 카페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용기 있는 결정이셨네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왜 힘든 장사를 하냐고. 태준 씨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돈은 적게 벌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태준 씨에게 더욱 호감이 생겼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의 꿈을 위해 안정을 포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시간이 금세 흘러 벌써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저희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저녁까지 같이 하시죠. 태준 씨가 아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태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골프 한 게임 어떠세요? 제가 좋은 골프장 알고 있거든요. 정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느 골프장인데요? 남양주에 있는 곳인데 코스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요. 결국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 골프를 치기로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태준 씨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커피 맛도 정말 좋았고 사람도 진실한 것 같고 정미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약속대로 골프장에서 만났어요. 태준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습관적으로 일찍 나와요. 골프장은 정말 좋았습니다. 코스도 잘 관리되어 있고 경치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골프를 치면서 태준 씨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골프를 잘 쳤어요. 프로 수준이라는 아내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 골프 언제부터 치셨어요? 대학 때부터 쳤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나요? 와, 그럼 정말 고수시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태준 씨가 쓰는 골프채들이 모두 최고급 브랜드였습니다. 하나에 몇백만 원은 하는 채들이었어요. 카페 운영으로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살 여유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했어요. 계산할 때 태준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초대한 거니까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할게요.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태준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태준 씨가 계산했습니다. 그린피와 식사비를 합하면 20만 원은 넘을 텐데 태준 씨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태준 씨 정말 미안해요. 다음엔 저희가 대접할게요. 괜찮습니다. 좋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서 저도 기뻐요.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태준 씨의 경제력이 카페 운영자치고는 너무 여유로워 보였어요. 혹시 다른 수입원이 있는 걸까요? 태준 씨와의 만남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골프를 치거나 평일에도 가끔 만났어요. 아내는 태준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보, 태준 씨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 씨에 대해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째, 태준 씨의 카페는 항상 한산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봐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하는 걸까요? 둘째, 태준 씨는 항상 고가의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시계도 롤렉스였고 신발도 명품이었어요. 셋째, 태준 씨의 차는 최신형 BMW였습니다. 카페 운영으로는 그런 차를 살 수 없을 텐데요. 이런 의문점들이 쌓이면서 저는 태준 씨에 대해 조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혼자 태준 씨 카페에 갔어요. 평일 오후 2시쯤이었는데 역시 손님은 저 혼자였습니다. 태준 씨, 장사가 좀 어렵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직 단골 손님이 많지 않아서요. 하지만 천천히 늘려가고 있어요. 태준 씨의 답변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혹시 다른 수입원도 있으신가요? 네, 태준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별 의미 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아내가 또 태준 씨와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태준 씨랑 골프 치고 와. 응, 조심히 다녀와. 아내가 나간 후 저는 태준 씨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태준 씨 카페를 검색해봤어요. 의외로 검색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어떤 카페든 온라인에 정보가 있는데 이상했어요. 다음으로 태준 씨가 말한 주소를 네이버 지도로 확인해봤습니다.
카페가 있다고 한 건물을 스트리트 뷰로 봤는데 1층에는 다른 상점들이 있었어요. 태준 씨 카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직접 그 주소로 가봤어요. 태준 씨 카페라고 알고 있던 곳에는 전혀 다른 업종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카페가 있었나요? 근처 상점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카페요. 여긴 계속 치킨집이었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태준 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태준 씨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봐도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최근 이 동네에서 사기 사건이 몇 건 발생했다는 뉴스였어요. 중년 여성들을 노린 결혼 사기였습니다. 범인은 40대 남성으로 골프를 잘 치고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돈을 빼앗아 가는 수법이었어요. 설마 태준 씨가 그 범인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 일치했습니다. 저녁 때 아내가 돌아왔어요. 골프 재미있었어? 응, 오늘도 태준 씨가 잘 쳐줘서 좋은 게임이었어. 정미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준 씨 카페에 대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뭐가 이상한데? 태준 씨가 알려준 주소에 가봤는데 카페가 없더라고. 아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직접 가봤는걸. 정말? 어느 주소로 갔는데? 아내가 말한 주소는 제가 확인한 주소와 달랐습니다. 태준 씨가 저와 아내에게 서로 다른 주소를 알려준 거였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태준 씨는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태준 씨의 의심스러운 점들을 하나씩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 태준 씨가 나쁜 사람일 리 없어. 그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아. 결국 아내도 태준 씨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태준 씨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다음 날 저는 사립탐정에게 의뢰했어요. 태준 씨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태준 씨의 본명은 김태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직업은 카페 운영자가 아니에요. 탐정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제로는 결혼 사기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최소 12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빼앗았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주로 골프장에서 만난 중년 여성들이 타깃이었습니다. 경제력 있는 남성으로 행세하면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 사업자금이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가는 수법이에요. 탐정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준 씨의 피해자들 사진이 있었는데 모두 저희 아내와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는 매우 교묘하게 행동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도 위험한 건가요? 아직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아내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말이야? 태준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응.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 아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태준 씨와 만나는 걸 중단해야 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겠어.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미 씨.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나요. 오후 3시쯤 어떠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와 작전을 세웠습니다. 내일 만나서 태준 씨의 본심을 확인해보자. 아마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무서워. 괜찮아. 내가 근처에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오후 아내는 약속 장소로 갔고 저는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으로 통화 상태를 유지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준 씨가 뭔가 부탁을 한 모양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역시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내가 태준 씨의 요구에 응하는 척했어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내일까지요? 알겠어요. 대화를 다 들은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나와. 경찰이 오고 있어. 아내가 서둘러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태준 씨를 체포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태준 씨가 아내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내일까지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다행히 저희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체포된 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태준 씨는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처음에는 정미 부인을 타깃으로 접근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태준 씨의 진술 내용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미 부인과 철수 씨가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사기를 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태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돈도 일부 회수됐지만 대부분은 이미 써버린 상태였어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 부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보여도 검증이 필요해요. 둘째,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오히려 티를 안 내거든요. 셋째,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급한 일이라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부탁할 테니까요. 사건 이후 아내가 많이 위축됐어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됐거든요.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아니야. 태준 씨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저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속았거든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맞아. 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적당한 선에서 조심하자. 몇 달 후 아내는 다시 골프를 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장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났어. 어떤 분들이야? 우리랑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이야. 다들 좋은 분들 같더라. 이번에는 아내가 먼저 그분들의 신분을 확인해 봤다고 했어요. 직장도 확인하고 집 주소도 확인했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이 경험을 통해 저희는 더 현명해졌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적절한 경계심을 갖게 됐어요. 또 하나 깨달은 건 노년기 건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태준 씨 같은 사기꾼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게 외로운 노인들이거든요. 여보,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더 조심해야겠어. 그래. 몸 건강도 챙기고 마음 건강도 챙겨야지. 저희는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을 늘려나갔습니다. 골프도 계속했지만 이제는 검증된 사람들하고만 함께해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이웃들에게 저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드렸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겉보기엔 완전히 신사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이웃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태준 씨 사건은 저희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도 줬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해요. 여보, 이번 일로 우리 관계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러게. 어려운 일을 함께 극복하니까 더 믿음이 생기네. 정미와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거든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적절한 경계심을 갖되 너무 의심만 하며 살지는 마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태준 씨 같은 사기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저희 부부의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